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오늘 차단 없습니다. 차단 없고 형님들하고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형님들에게는 정확한 명제를 줘야겠죠. 어떤 명제를 주느냐? 바로 연임, 그 다음에 뭐 할 거 있나? 뭐 연임에 이것저것 끼워 넣겠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지? 자, 이 연임에 대한 개헌, 여기에 대한 형님들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형님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봐. 뭐 주워 들은 이야기도 괜찮고, 뭐 타 유튜브에서 본 것도 괜찮고, 솔직한 형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자, 일단 2020년 7월 30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 본 방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사용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고품격 고퀄리티 게임 방송입니다. 자, 첫째, 개헌은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형님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약 50명 정도가 찬성을 해줘요. 뭐 40명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약 40명 정도, 최소 40명 정도의 이탈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첫째,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발의를 해야겠죠.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봤을 때 국회에서 200명이 동의를 해야지 개헌안이 발의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개헌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40명 이상의 국민의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둘째, 자, 개헌안이 상정이 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됐다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가 열립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개헌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 그거는 부정선거 하면 되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이게 이제 불안하면은 첫 번째에서 막아야겠죠. 자,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셨죠? 이 과정을 거쳐야지 개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님들이 생각하는 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개헌해서 이재명이 연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팩트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개헌을 해도 불가능해요. 설사 개헌이 된다 해도 불가능이라. 왜? 대한민국 헌법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현역은 소급 불가능이라는 항목을, 그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법이라는 거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연임, 즉 집권에 관련된, 나라를 집권하는 이 집권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개헌은 소급되지 않는, 즉 이재명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째로 뜯어고쳐요. 그 128조인지 124조인지 그 한 줄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에 대한 연임 관련한 모든 일련의 개헌 행위에 대해서 소급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항목을, 이 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조차도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네가 하고 있는 걸 소급시켜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모든 헌법 조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현재 법률상으로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이 모든 걸 다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예전에도 형님들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제가 방송에서 안 다루는 내용이 있죠. 형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거는 안 다뤄주나요? 하면서 형님들이 채팅창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거 그냥 선동용이라. 방송에서 다룰 가치가 없는 정말 저급한 선동 내용이라서 아예 안 다룹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님들, 개헌은요, 이 개헌 관련 사건은요, 선동의 영역이에요. 선동의 영역. 이거는 현실의 영역보다는 이거는 선동의 영역. 즉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결집 쉬워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개헌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야.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픈 형님들이 많아요. 세상은 넓고
환자들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거는 선동의 영역이구나. 이거는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법안은 통과돼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법안에 꼭 굳이 이런 말을 넣은 거는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 집어넣은 거구나. 이거는 선동의 영역이구나. 아무런 영양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선동의 영역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왕 뭐 법 이야기 한 김에 자, 민주당이 끼워넣은 공소기각 패스트 트랙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갑자기 국민의힘 없을 때 이재명에 관련된 공소기각 패스트 트랙 그 끼워 넣었잖아요. 300일이 걸리는 걸 60일 안에 30일 안에 끝낼 수 있게. 자, 이거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형님들. 이 패스트 트랙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공소기각 패스트 트랙을 태웠는데 그 공소기각에 관련된 말들이 법안들이 쉽게 말하면 추가를 한 거예요. 이재명을 공소기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공소기각시킬 수 있는 어떤 빈틈을 만들기 위한 말이란 말이에요. 모호해요. 법은 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이 모호하면은 판사들은 기존의 선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모호하게 넣어놓은 불법적이고 조작이거나 불법적인 기소를 중지할 수 있거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그거 이미 헌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를 한 거예요. 왜? 전당대회용이야 이거. 그러니까 형님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동의 영역과 현실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가 아니야. 와 해줘야지. 민주당이 나쁜 새끼들 이재명 그거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뭐다?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힘들겠구나.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법이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구나. 그 민주당 이 새끼들 쇼한 거네. 멍청한 일찍 새끼들 저기 또 속아서 또 표 주겠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릿속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지지자들 결집시키기 위한 밑밥이란 거지. 왜냐하면 모호한 법이잖아 이게. 선명성이 없어. 그리고 이걸 판단해야 될 주체도 없고. 그렇다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조항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판사들은 어떻게 가지? 보수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 명확한 형사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에서 인용해서 쓴단 말이야. 이걸 판단할 주체가 없다고. 주체가. 그 주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주체가 빠졌다고. 왜? 민주당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안 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똘빡이라서 이 새끼들 멍청해서 닭대가리 새대가리라서 이 새끼들이 법을 대충 만들었네. 천만의 말씀. 얘네들도 다 알고 있어. 이걸 구체화시키면 안 된다는 걸. 법조항으로 있지만은 사용되지 않는 법이 되는 거야. 판사들이 인용하지 않는 법, 사장되는 법, 있으나 마나한 법, 그냥 보여주기식 법.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민주당 새끼들 돌대가리고 새대가리라서 대충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쟤네들도 이걸 구체화시킬 때 나중에 그걸 자기네들도 역풍 맞을 수 있거든. 똑같이 보수 측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개딸들에게 일찍 빨갱이 병신 전응아 새끼들에게 보여주기식 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미를 크게 두지 마세요. 그 법은 어차피 사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선동에는 동참하셔야 돼요. 이거 이재명 무죄 주려고 이재명 재판 없이 하려고 만든 법이다 하면서 그런 거에 동참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이재명 공소기각 안 됩니다. 이미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이고 결국 뭐 하느냐. 얘들아 일찍 전응아 병신 개 돼지 빨갱이 새끼들아 우리가 이재명 살리려고 이런 법 만들었단다. 그거 홍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님들 크게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이재명 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저는 형님들에게 그냥 뭐 막연히 민주당이 돌대가리라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선동의 영역은 선동의 영역대로 그리고 형님들이 그 선동을 진짜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선동은 팩트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영역이란 말이야. 정신적인.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비 종교단체가 돼요. 선동은 선동대로 같이 동조를 하고, 선동을 동조를 하지만은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의도로 이 비슷한 법을 또 만들었구나, 현실은 현실대로 인지하고. 자, 뭐 요 정도 했으면은 개헌하고 이번에 패스트 트랙은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어저께 재미나게 봤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 자, 민석이, 그 다음에 청래, 송. 자, 이렇게 앉았었죠. 자, 눈치채신 분, 어저께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민석이, 청래, 송이, 연길이죠. 이렇게 앉아서 했죠. 자, 어제 토론회 보신 분들, 자, 그냥 설명해 줄게. 제가 형님들에게 그동안 뭐라고 그랬죠? 민석이와 송이 편먹고 청래를 공격한다고 이재명은 생각했지만,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송은 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한마디로 어제 토론회는 김민석의 무능함만 부각된 토론회다. 청래하고 송은 주거니 받거니 했죠. 정청래가, 형님들, 송영길이가 옛날에 외교부 장관을 했었죠. 문재인. 그래서 정청래가 송에게 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송이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질문해줘서 감사하다. 서로 만담을 했죠. 만담. 여기서 느낀 거 없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 정청래는 내가 당대표하고 우리 당에서 송, 너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장관 꽂아줄게. 대놓고 어때? 라고 정청래가 던졌는데, 송이 어제 토론회를 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형님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송을 믿지 마라. 송이 대가리가 나쁜 것 같죠? 송영길이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칼 한 자루를 숨기고 있다 했죠. 송영길은, 자, 지금 민석이 쪽에 붙어버리면은 송영길의 정치 인생은 끝나요. 왜냐면은 모든 게 이재명의 부역한 부역자들로 낙인 찍히거든. 이미 송영길은 과거에 이재명에게 계양구를 내주고 당대표 자리를 만들어준 게 송영길이야. 이미 송영길은 이재명의 부역자라는 어느 정도의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정청래하고 손을 잡아야 희석이 된다. 근데 명분이 좋잖아. 왜? 지가 그렇게 고생할 때 이재명이 도와주지 않아. 이게 형님 저의 분석의 능력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정청래와 송영길은 자리를 가지고 딜을 할 거다. 왜? 송영길의 정치 연속성을 보장해줘야 되거든. 누가? 정청래가. 그걸 보장해줬잖아. 뭘로? 외교부 장관으로. 야, 이 정도면은 나 저 여의도 진출해야 되냐? 아니 근데 손바닥 올리는 형님들은 내 뺨 따고 때리겠다는 거야 지금. 자, 형님들, 민주당도 대충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저께 토론회 보셨죠? 자, 어제 토론회 안 보신 분들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 민석이는 나도 했어요. 거기에서 나도 뭐뭐 하는데 나도 거기 있었어요. 뭐뭐 하는데 저가 주도했어요. 뭐뭐 하는데 저가 의견 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딱 묻죠. 그래서 뭘 했는데? 뭘 했냐고. 뭐 거기서 커피 탔어? 뭐 거기서 생수 날랐어? 그리고 네가 뭘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민석이. 정청래는 자기가 한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하죠. 감정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요? 나는 이거 했는데 넌 뭐 했어? 난 이걸 해서 성과를 냈잖아. 넌 뭐 했냐고. 한 게 없네? 근데 뭘 자꾸 자랑질이야? 아유, 쟤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쟤는 존재감도 없어요. 저 연길이 형님 그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이미 많은 외교 경험도 있고, 형님의 이런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님은 다음에 또 외교부 장관 시켜놔도 잘할 것 같아. 칭찬, 덕담 한마디. 정말 전문가로서 대단한 소견이십니다. 저의 전문 분야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영길이 띄워주고 거기에 대한 송영길의 화답. 게임 끝난 거지 뭐. 형님 정청래 학원 원장이었어요. 학원 원장이면은 아줌마들 민원에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그런 멘탈 보유자야. 체류탄 까고 미 대사관에 수류탄 던진 애야. 정청래를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지. 정청래를 얕보지 마라고. 엄청 똑똑한 애야 정청래가. 내가 이 부분 몇 번 이야기했어. 정청래 똑똑하다고. 자, 뭐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제가 토론회 분위기도 좀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 이게 왜 형님들 어저께 정청래가 발언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개별 ETF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 자, 상장 폐지는 안 됩니다. 왜 상장 폐지는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왜 상장 폐지를 안 시키냐라고 하면은 형님들은 당장 상장 폐지시켜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죠. 근데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면은 여기에 돈을 넣어놓은 투자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종이 쪼가리 되는, 돈을 회수를 못 한다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돈은 넣어놨는데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정청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선방을 쳤지. ETF 이거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중지라는 의제를 꺼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석할 때 야, 김민석이하고 정청래 진짜 경제 경자도 모르고 주식 주자도 모르는 병신들이네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석이는 맞아요. 바보. 걔는 경제를 몰라요. 민석이는 정청래가 말한 중지, ETF 중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석이는 진짜 ETF를 중지시키는 줄 알고. 정청래는 알아요. 이거 중지 못 시킨다는 거. 이거 중지되면은요, 돈이 묶여버려. 돈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돈이 수독돼서 묶여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신용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묶여 있는 동안 시간은 지나고 풀리는 순간 밤대매매 날아가 버리는. 정청래가 중지시키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 이 ETF를 중지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한 즉 ETF에 투자한 지지자들을 위한 뭐다? 사탕발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민석이가 여기에서 얘는 내가 진지충되면 안 된댔죠. 민석이가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렇지. 청래는 선동을 했는데 민석이는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보증금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 생각할 때 바닥 찍었을다 생각하고 옵션 만기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변동 구간이란 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월 30일이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럼 개인이 5천만 원을 어디서 만드니? 얘네들 다 마이너스 통장 빚내갖고 이빠이 끌어온 애들인데 어디서 이걸 해가 레버리지 투자를 해? 돌 맞을 일이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제 올라간다는데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뭐라 하겠어? 민석이한테 욕하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청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송영길은 이미 딴 주머니 차고 있다. 송영길은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야. 여차이가 여기가 아니면은 이쪽에 민석이 쪽에 다리 하나 걸치고 아니지 꼬리 하나 걸어놓고 청래 쪽에 발 하나 걸치고 그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참 박은주 형님 오늘 오후에 부임하죠. 그죠? 오늘 그 미셸 스틸 형님 오늘 오후에 부임합니다. 형님도 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박은주 형님의 주한미 대사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한 세력들이 많고 그리고 좌파 단체 400여 개 단체에서 반대 시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셸 스틸 형님의 업적은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미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가장 노력하신 분이 미셸 스틸 형님이고 그리고 이 형님이 한국 오기 전에 한 게 있어요. 한국 오기 전에 뭘 하고 왔냐면은 쿠팡하고 구글 CEO를 만나고 한국 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미 쿠팡과 구글에서 우리 은주 형님한테 로비를 존나 했다는 거죠. 자,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로비가 들어왔겠죠. 자, 뭐 이것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죠? 합법적 정치 자금치.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은주 형님한테 쿠팡하고 구글이 로비한 만큼 뭐 줄 돈이 있나? 없잖아. 그 게임 끝난 거지 뭐. 그런 게임 끝난 거지 뭐. 뭐가 필요해? 어쨌든 오늘 오신대요. 오시고 오늘 오후에 공식 부임하는데 쿠팡과 구글의 CEO를 먼저 만나고 온다. 자, 오늘 점심 방송은 대충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녁에 형님들 좋아하는 이야기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수부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필입니다. 미필이 아니고 저는 군 면제자입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나름 준비를 좀 했으니까 저녁에 특수부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특수부대가 자연스럽게 미국 이야기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선관위 이야기도 좀 할 거고. 금리 동결됐어요? 이야, 어떡하냐? 완전히 유대인들 자금에 놀아나고 있네. 한국. 큰일이다. 자, 그러면 저녁에 그 금리 동결한 부분 해가지고 같이 재밌어지네. 저녁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왕도 시청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후원해주신 형님들, 구독해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산삼 구입해주신 형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8시에 진행이 되고요. 저녁 방송 때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터 점심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멸공 끝!